지금이라도 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100세 이상인 어르신이 몇 분 계실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500명을 넘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4,000명이었습니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40%가 노인입니다. 혼자서 일어나기 어려운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활동하는 노인들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당신도, 당신의 부모님도, 당신의 친구도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100세까지 산다면 몇 살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의학이 발전했습니다. 약도 좋아졌습니다. 병원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이런 상태입니다. 나이는 80세, 90세인데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약은 10개 이상 챙겨 먹습니다. 병원은 주 2에서 3회 다닙니다. 손주를 안아주고 싶어도 체력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미래일까요? 그런데 여기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같은 90세인데도 산책을 다니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손자 손녀와 놀이공원을 다니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약을 거의 먹지 않는데도 건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거의 안 가는데도 기력이 넘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가 다를까요? 의사들은 말합니다. 유전자가 좋은 거겠지. 친구들은 말합니다. 타고난 복이 있는 거 아닐까? 가족들은 말합니다. 그냥 운이 좋은 거지. 하지만 최근 20년간 장수 연구를 해온 의료진들이 발견한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유전자도, 특별한 음식도, 특별한 운동도 없습니다. 단 하나. 당신이 지금 바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5가지 신호만 있을 뿐입니다. 놀랍게도 이 5가지 신호는 이미 당신의 몸이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분, 저는 당신에게 그 5가지 신호가 무엇인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왜 병원과 약으로는 절대 못하는 것들이 당신의 몸에는 가능한지, 왜 의사도 약도 아닌 당신 자신이 가장 좋은 의사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현재 50대라면 30년이 남았습니다. 60대라면 2030년이 남았습니다. 70대라면 여전히 1520년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것은 당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는 어디선가 주는 처방약이 아닙니다.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어려운 운동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몸이 이미 가진 능력을 깨우는 방법일 뿐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80세, 90세가 되었을 때 손주를 안아줄 수 있으려면, 당신이 70세가 되었을 때 여행을 다닐 수 있으려면, 당신이 80세가 되었을 때 여전히 걸어 다닐 수 있으려면 지금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내용을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구독해두시면 남들이 1년 걸릴 성장을 한 달 만에 끝내는 지름길 티켓을 매주 배달해 드립니다.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신호는 모든 장수 체질의 기반이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머지 4가지도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신호는 바로 회복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20대 때는 어땠나요? 밤을 새운다고 해도 다음날 점심 이후면 괜찮아졌습니다. 일요일 하루 쉬면 월요일 아침에는 충전된 기분이었습니다. 운동 후 근육통도 이틀 정도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어제 조금 많이 일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피로가 남아 있습니다. 밤을 설치면 일주일을 끌어갑니다. 감기 한 번 걸리면 이번엔 진짜 오래가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릎을 삐끗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불편합니다. 나이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의료진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은 마치 스마트폰처럼 작동합니다. 스마트폰도 하루 종일 쓰면 배터리가 닳습니다. 그래서 밤에 충전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 또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같습니다. 낮에 활동하면서 세포들은 손상됩니다. 근육은 미세하게 손상되고 뇌세포도 피로물질로 채워지고 면역세포들도 지쳐갑니다. 이것을 손상의 축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세포들은 자동으로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손상된 단백질을 제거하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에너지를 다시 저장합니다. 이것을 회복이라고 합니다. 장수 체질의 사람들은 이 회복 능력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A 할머니는 72세, 건강하신 분입니다. 월요일에 손주들과 종일 놀았습니다. 화요일 아침에는 피곤했지만 정상입니다. 수요일부터는 다시 정원 일을 시작합니다.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B 할머니도 72세, 건강이 안 좋으신 분입니다. 월요일에 손주들과 반나절만 놀았습니다. 화요일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수요일도 여전히 피곤합니다. 목요일, 금요일도 피로가 남아 있습니다. 주말이 되어야 조금 회복됩니다. 같은 나이, 같은 활동인데 회복 속도가 다릅니다. 이것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포의 회복 능력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몸이 손상을 축적할수록 회복 능력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의 탓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입니다. 운동하지 않는 근육이 약해지듯이 회복하지 않는 몸의 회복 능력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회복 능력을 어떻게 살릴까요?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입니다. 하지만 가장 무시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자도 피곤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잠이 부족한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필요한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거짓입니다. 오히려 회복이 느려지므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 6시간 이상, 가능하면 7시간에서 8시간의 연속된 수면을 취하세요. 단편적인 수면으로는 깊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스트레스는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으면 세포의 회복 과정이 중단됩니다. 마치 긴장 상태에 있는 동물처럼 우리 몸도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회복보다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당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세요. 산책, 정원 가꾸기, 손주와 놀기, 취미 활동 등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힘든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가벼운 움직임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이것이 손상된 부위에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해줍니다. 마치 상처난 부위에 피가 흘러야 낫는 것처럼요. 하루 30분 정도의 산책 또는 일상 속에서 자주 일어나고 앉고 움직이세요. 네 번째는 영양 섭취입니다. 회복에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기본 영양소들이 세포 복구에 사용됩니다. 특별히 비싼 음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계란, 생선, 두부, 채소 같은 기본 음식이 가장 좋습니다. 세 끼를 규칙적으로 각 식사에 단백질을 포함시키세요. 장수하는 분들이 특별한 이유는 회복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0세까지 산 할머니들의 인터뷰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힘들 때는 쉬었어. 그리고 쉬면 다시 일어났어. 그게 삶이야. 이것입니다. 회복력. 강한 몸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몸. 이것이 장수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당신의 몸도 이미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깨워야 할 뿐입니다. 그 깨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해소, 가벼운 움직임, 그리고 기본 영양을 시작하세요. 다음은 두 번째 신호입니다. 움직임이 멈추지 않는 몸.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병원 입구에 서 있는 두 분을 보면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분은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한 분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십니다. 나이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삶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첫 번째 신호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오래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을 결정하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는 움직임입니다. 당신은 요즘 하루에 몇 발을 걷나요? 건강 앱을 켜면 1일 걸음 수가 나옵니다. 의료진들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50대 이상의 평균 1일 걸음 수는 약 3,000걸음입니다. 세계 평균이 7,000걸음인 것을 생각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80대 이상입니다. 1,500걸음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몸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체 활동이 거의 없는 사람의 몸에서는 무엇이 줄어들까요? 첫째, 혈액 순환이 줄어듭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심장도 천천히 뛰고 혈액도 천천히 흐릅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고이듯이 우리 몸의 혈액도 흐르지 않으면 고입니다. 둘째,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이것을 근육 감소라고 합니다. 70대 이후로 특히 빠릅니다. 매년 1%씩 감소합니다. 셋째, 뼈가 약해집니다. 뼈도 근육처럼 자극이 있어야 단단해집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뼈는 약해지고 약한 뼈는 골다공증으로 발전합니다. 넷째, 대사가 줄어듭니다. 움직임이 적으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몸은 더 쉽게 피로해지고 더 쉽게 살이 찝니다. 이 모든 것이 악순환을 만듭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피곤해진다. 피곤하니까 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더 약해진다. 이 악순환에 빠진 사람들이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장수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여름에 장을 보러 나가시고, 가을에 산책을 다니시고, 겨울에 눈을 치우시고, 봄에 정원을 가꾸십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십니다. 일본의 장수 마을을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곳의 100세 어르신들은 놀랍게도 체육관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헬스장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분들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셨습니다. 밭을 가꾸셨습니다. 물을 길어서 나르셨습니다. 의료진들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한 운동보다는 일상 속의 움직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특별한 운동은 일주일에 3일, 1시간씩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상의 움직임은 하루 종일 계속됩니다. 밤낮으로 신체에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혈액 순환을 유지하고, 근육을 유지하고, 뼈를 단단하게 하고, 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움직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일관성입니다. 하루 한 번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의도적인 산책입니다. 하루에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을 산책하세요. 빨리 걸을 필요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걸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산책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신발만 신으면 됩니다. 하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유지되고, 뼈가 단단해지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두 번째는 일상 속의 움직임을 늘리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타세요. 멀지 않으면 자동차 대신 걸어가세요. 앉아만 있지 말고 자주 일어나세요. TV를 볼 때도 자세를 자주 바꾸세요.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하루 5,000걸음을 만들고, 이것이 1년이면 180만 걸음을 만듭니다. 이 차이가 5년, 10년이 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이건 여성분들이 특히 피하시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손실이 빨라집니다. 여성은 폐경 후 더욱 그렇습니다.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드는데 이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근력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거운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주 2에서 3회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으로 충분합니다. 스쿼트, 팔굽혀 펴기,
벽에 기대고 하는 운동들 말입니다. 10분이면 됩니다. 네 번째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발로 서 있기, 뒷걸음질 걷기, 이런 움직임들이 균형 감각을 유지시킵니다. 균형 감각이 좋으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노년기에 넘어지는 것은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넘어진 후 병상에 누우신 채 돌아오지 못합니다. 움직임의 신호를 이해하고 있으신가요? 움직이는 몸은 순환하는 몸입니다. 순환하는 몸은 세포가 살아있는 몸입니다. 세포가 살아있으면 노화가 느려집니다.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는 사람과 지팡이를 짚고 걷는 사람의 차이는 유전자가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도 아닙니다. 차이는 이 신호를 이해했는가, 못했는가입니다. 장수하신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움직이신 것입니다. 당신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계단이 보이면 걸어 올라가세요. 자동차를 세웠으면 산책을 다녀오세요. 시간이 생기면 스트레칭을 하세요. 이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10년 뒤 당신을 휠체어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신호입니다. 내부 균형이 안정된 몸.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다 보면 어떤 환자들은 자꾸 불평을 합니다. 어제는 소화가 안 된다고 하고, 오늘은 어지럽다고 하고, 내일은 수면이 안 온다고 합니다. 의사는 각각의 증상에 약을 줍니다. 소화약, 어지럼증, 약, 수면제. 하지만 약을 먹어도 계속 뭔가 불편합니다. 반대로 어떤 환자들은 다릅니다.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요즘 어떤가요? 좋습니다. 그럼 약을 줄일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 두 환자의 나이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의료진들은 말합니다. 몸의 내부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이것을 호메오스타시스라고 부릅니다. 몸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몸은 매우 복잡한 기계입니다. 체온은 37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혈당은 일정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혈압도 적절해야 합니다. 호르몬도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염증도 적절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수면과 각성도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편합니다. 건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깨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지럽습니다. 오후 3시쯤 되면 졸립습니다. 저녁이 되면 피로합니다. 밤에 자다가 깹니다. 다음날 아침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호르몬이 불균형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폐경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얼굴이 화끈거리고 밤에 땀이 납니다. 감정이 흔들립니다.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이 떨어지면 기력이 없어집니다. 근육도 줄어듭니다. 의욕도 떨어집니다. 염증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이유 없이 피로합니다. 관절이 아픕니다. 감기도 자주 걸립니다. 몸이 늘 뻣뻣한 느낌입니다.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먹은 음식이 배에 남아있는 기분입니다. 가스가 찹니다. 배가 자주 아픕니다. 영양 흡수도 잘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부 균형입니다. 장수하신 분들은 이 균형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조사한 결과 100세 이상인 어르신들은 놀랍게도 혈당도 안정적이고 호르몬도 적절하고 염증 수치도 낮았습니다. 이것은 유전자 때문이 아닙니다. 약 때문도 아닙니다. 생활 방식 때문입니다. 먼저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먹으세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으면 신체가 리듬을 맞춥니다. 그러면 혈당도 안정적이고 소화도 잘 되고 호르몬도 균형을 맞춥니다. 반대로 불규칙하게 먹으면 몸은 계속 혼란 상태입니다. 언제 음식이 올지 모르니까 신체는 준비를 못합니다. 두 번째, 균형 잡힌 음식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들어가야 합니다. 쌀밥만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하지만 밥에 반찬이 있고 단백질이 있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려고 탄수화물을 빼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균형을 깬 것입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도 필요합니다. 다만 균형이 맞아야 할 뿐입니다. 세 번째, 충분한 물입니다. 물은 모든 신체 기능을 돕습니다. 소화도, 순환도, 독소 제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목이 마르지 않아서 물을 덜 마십니다. 그러면 탈수 상태가 됩니다. 하루에 6에서 8잔의 물을 마세요. 밥을 먹을 때가 아니라 식사 사이에 마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몸도 촉촉해집니다. 네 번째, 수면 시간의 규칙성입니다.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주말에도, 휴가 때도 우리 몸은 태양과 함께 움직입니다. 이를 일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이 리듬이 정해지면 호르몬이 제 시간에 분비되고 소화도 제때 일어나고 신체가 안정됩니다. 반대로 자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이 리듬이 깨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으면 모든 균형이 깨집니다. 소화가 안 되고 수면이 방해받고 혈당도 올라갑니다. 하루 20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호르몬이 정상화됩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내부 균형이 깨지는 것을 초기에 감지하려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호르몬 수치, 연 1회는 검사를 받으세요. 장수하신 분들은 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음식을 바꿉니다. 자주 깨면 생활 리듬을 바꿉니다. 피로하면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이것을 몸의 신호를 읽는다고 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규칙적인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으세요. 밥, 단백질, 채소, 이 셋이 항상 함께 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세요. 가능하면 밤 10시 전에 이 6가지가 당신의 몸 안에 균형을 만들 것입니다. 균형이 맞으면 약도 적어집니다. 병원도 덜 다닙니다. 무엇보다 매일이 편합니다. 장수는 균형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신호입니다. 에너지가 안정된 몸.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피곤한 것과 오후에 피곤한 것은 다릅니다. 오전 내내 에너지가 있다가 오후 3시쯤 되면 졸리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피곤하고 정오를 지나도 피곤하고 저녁이 되면 더 피곤한 것은 다릅니다. 이런 분들은 흔히 말씀합니다. 나이 때문이겠지. 다들 그렇지 않나. 피곤한 게 당연하지. 하지만 의료진들의 조사 결과는 다릅니다. 연령이 올라가도 에너지가 충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80대, 90대인데도 활발한 분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에너지가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에너지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높은 에너지, 또 하나는 안정된 에너지입니다. 높은 에너지란 뭘까요? 커피를 마신 후, 설탕이 많은 음식을 먹은 후처럼 일시적으로 솟아오르는 에너지입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잠깐입니다. 2시간 후에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더 피곤해집니다. 더 피곤하니까 또 커피를 마십니다. 또 설탕을 먹습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체는 점점 피로해집니다. 신경계도 피로해집니다. 결국 고갈됩니다. 이것을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쉬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반대로 안정된 에너지란 뭘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정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정오가 되어도 그 정도입니다. 오후 3시가 되어도 비슷합니다. 저녁이 되어도 유지됩니다. 하루 종일 안정적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요? 먼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에너지가 떨어진다면 그 시간에는 중요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정된 에너지면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에 강해집니다. 에너지가 불안정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떨어집니다. 하지만 안정된 에너지면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병이 덜 걸립니다. 면역계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면 면역도 떨어집니다. 장수하신 분들은 이 안정된 에너지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에너지의 핵심은 혈당입니다. 혈당이 안정적이면 에너지도 안정적입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탄수화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흰 쌀밥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하지만 흰 쌀밥에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또 하나는 식사 간격입니다. 3시간 이상 배고파하지 마세요. 하루 3끼만이 아니라 필요하면 간식도 추가하세요. 견과류, 요거트, 치즈 같은 단백질 간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꼭 먹으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릅니다. 하지만 아침을 먹지 않으면 점심 때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하루를 불안정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탈수도 피로를 만듭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진해지고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피곤합니다.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기준은 체중 1kg당 30ml입니다. 60kg 체중이면 1800ml, 약 6에서 7잔입니다. 세 번째는 활동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움직여야 에너지가 생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 순환이 안 되고 근육이 경직되고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그러면 피곤합니다. 반대로 가벼운 운동을 하면 혈액이 흐르고 에너지 생산 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되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하루 30분의 산책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에너지 고갈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충분히 자지 못하면 신체가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곤해 보이고 실제로도 피곤합니다. 마치 배터리 부족 알림이 뜨는 핸드폰처럼요. 최소 6시간, 가능하면 7에서 8시간을 자세요.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으면 신체의 모든 에너지가 대처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쓸 에너지가 없습니다. 명상, 산책,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여섯 번째는 규칙성입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신체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신체가 혼란스러우면 에너지 조절도 잘못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먹으세요. 신체가 리듬을 맞추면 에너지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일곱 번째는 영양입니다. 특히 비비타민, 철분, 마그네슘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계란, 치즈, 견과류,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장수하신 분들을 보면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그냥 안정된 에너지를 유지하고 계실 뿐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을 먹으세요. 혈당이 급상승하지 않도록 단백질과 함께 먹으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움직이세요. 충분히 자세요.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세요. 이 단순한 일들이 모여서 하루를 안정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안정된 에너지가 있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하루를 견딜 수 있습니다. 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손주도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수가 만드는 삶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회복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몸.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건강 걱정을 하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돈 걱정을 하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문제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스트레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는 환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찰이 끝나면 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계속 긴장해 보입니다. 진찰실에서 나와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표정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신호의 핵심입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우리 신경계는 두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감신경입니다. 이것은 긴장 상태입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활성화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교감신경입니다. 이것은 휴식 상태입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면 활성화됩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고 호흡이 천천히 가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소화도 잘 되고 회복도 일어납니다. 정상적인 하루는 이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며 일어나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준비하고 일하고 활동합니다. 저녁이 되면 부교감신경으로 전환됩니다. 휴식하고 먹고 회복합니다. 밤이 되면 완전히 부교감신경 상태가 됩니다. 깊이 자고 신체가 복구됩니다. 이것이 정상 리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리듬이 깨져 있습니다. 오전에 일을 시작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일이 끝나도 긴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계속 일을 생각합니다. 저녁을 먹어도 불편합니다. 밤 11시가 되어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뇌가 계속 일을 생각합니다. 결국 새벽 1시에 겨우 잠이 듭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수면 부족입니다. 다시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체는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습니다. 면역계도 떨어집니다. 소화도 안 됩니다. 피부도 망가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나이보다 많아 보입니다. 왜일까요?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장수하신 분들은 이 리듬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일을 하실 때는 열심히 하십니다. 하지만 일이 끝나면 완전히 손을 놓으십니다. 일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저녁, 시간을 즐기십니다. TV를 보거나 손주와 놀거나 책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깊이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몇 시부터는 일을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하세요. 예를 들어 저녁 6시 이후에는 일 관련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기, 또는 주말에는 일을 완전히 내려놓기. 이것을 경계를 정한다고 합니다. 신체가 이 경계를 인식하면 그 시간부터 부교감신경으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의식적인 이완입니다. 심호흡을 하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4초 들이마시고 8초 내쉬기. 이것을 5분 하면 신경계가 진정됩니다. 또는 명상을 하세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생각이 올라오면 인정하고 놓아주세요. 세 번째는 신체 이완입니다. 근육이 긴장되어 있으면 신경계도 긴장됩니다.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신체가 이완됩니다. 또는 스트레칭을 하세요. 천천히 몸을 늘려주세요. 네 번째는 자연입니다. 숲을 산책하거나 공원에 앉아 있거나 창밖으로 나무를 보기만 해도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자연에 있을 때 신경계가 자동으로 진정됩니다. 다섯 번째는 음악입니다. 클래식 음악이나 명상 음악을 들으세요. 빠른 음악은 오히려 자극을 줍니다. 여섯 번째는 따뜻한 음료입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진정 신호를 줍니다. 카모마일, 차나 생강차가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라벤더, 카모마일 향기가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여덟 번째는 사람과의 연결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도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친한 사람과의 대화는 효과적입니다. 아홉 번째는 웃음입니다. 웃으면 신경계가 진정됩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손주들과 놀거나 친구들과 웃어보세요. 열 번째는 마사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사지를 받거나 자신이 스스로 마사지를 해도 됩니다. 신체 접촉이 신경계를 이완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들을 매일 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선택입니다. 당신이 매일 저녁 30분을 의식적으로 이완에 사용하면 당신의 신경계는 깨어나게 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장수하신 분들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과 휴식의 경계를 분명히 하십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녁 시간을 정해서 내려놓으세요.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신체에 집중하세요. 호흡을 해보세요. 산책을 가보세요. 따뜻한 차를 마셔보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당신의 신경계를 돌려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고 몸이 다시 젊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5가지 신호를 정리하고 당신이 실제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동안 우리는 장수 체질의 5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회복력입니다. 강한 몸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몸. 이것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해소, 가벼운 움직임, 기본 영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움직임입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자연스러운 움직임, 혈액 순환을 유지하고 근육을 지키고 뼈를 단단하게 합니다. 하루 30분의 산책과 일상 속의 작은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내부 균형입니다. 혈당, 호르몬, 염증, 소화, 수면이 모두 안정된 상태. 이것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 균형 잡힌 음식, 충분한 물, 규칙적인 수면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에너지입니다. 높은 에너지가 아니라 안정된 에너지, 혈당 관리, 수분 섭취, 활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규칙성, 영양이 에너지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회복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진정될 수 있는가? 일을 한 후에 쉴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는 시간의 경계, 의식적인 이완, 신체 이완, 자연, 음악, 따뜻한 음료, 아로마, 사람과의 연결, 웃음, 마사지가 도움이 됩니다. 이 5가지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회복력이 좋아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여야 내부 균형이 유지됩니다. 내부 균형이 안정되어야 에너지가 생깁니다. 에너지가 안정되어야 회복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 상태로 돌아가야 다시 회복력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순환입니다. 선순환입니다. 반대로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깨지면 모든 것이 깨집니다. 회복하지 못하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혈액이 고입니다. 혈액이 고이면 내부 균형이 깨집니다. 내부 균형이 깨지면 에너지가 불안정해집니다. 에너지가 불안정하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악순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고 검사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이 악순환을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약도, 비싼 건강식품도 이 순환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선택만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5가지를 모두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를 시작하면 나머지가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부터 하루 30분을 산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신호, 움직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산책을 하면 피로합니다. 자연스럽게 밤에 깊이 잘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신호, 회복력을 깨우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면 다음 날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것은 네 번째 신호,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있으면 저녁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5번째 신호, 회복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산책을 하면서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 번째 신호, 내부 균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 하나를 시작했는데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제대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의료진들의 조사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시작점은 움직임입니다. 두 번째 신호부터 시작하세요. 왜일까요? 움직임은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산책을 하면 그날 밤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며칠만 지나도 피로가 줄어듭니다. 일주일이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이 빠른 피드백이 당신을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반대로 수면부터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날부터 7시간을 자기는 어렵습니다. 며칠을 해도 효과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내일 아침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뭘 할 건가요? 내일 오후 3시쯤 30분을 내보내세요. 그리고 산책을 다녀오세요. 가까운 공원이 있으면 공원으로, 없으면 동네를 한 바퀴 도세요. 빠를 필요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모레, 그 다음 날도 계속하세요. 일주일을 하면 몸이 변합니다. 한 달을 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3달을 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번 습관이 되면 나머지 4개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아침에 산책하러 나가면서 아침을 먹게 됩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이것이 내부 균형을 만듭니다. 산책하고 돌아오면 피곤하고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충분히 자고 깨어나니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으면 저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납니다.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당신의 몸도 이미 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첫 번째 발걸음을 떼야 할 뿐입니다. 내일 오후 3시 신발을 신으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그것이 장수를 향한 첫 걸음입니다.